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1일 정오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맞춰서 지금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동연설회 3번 그리고 TV로 중계되는 토론 4번이 있었습니다. 이걸 쭉 들어보면서 분석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장점은 뭐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아쉬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토론 제가 지금 대표로 출마한 3사람의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3사람은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3분인데 이 3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입니다. 검사,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위기의 본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치. 전직 대통령 2사람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고 전 대법원장도 구속재판을 받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주 여러 병명을 지금 갖고 있는데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인권유린. 법치의 근간이 개인의 인권입니다. 개인의 인권. 대한민국의 핵심적 가치는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이 대목인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영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 토론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지키려고 하는 핵심 가치가 뭐냐에 대한 실감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만 원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거 문제에 대한 시비가 너무 지리하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박근혜 탄핵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뭐냐? 무덤에서 나온 주체사상이 지금 청와대를 점령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했는데 이 토론에서는 이번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본질이 뭐냐? 특히 헌법이란 잣대를 들이대었을 때 문재인 정권의 헌법 위반 사례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3사람이 법률가니까. 이게 또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을 앞으로 규탄하고 공격할 때 제일 중요한 잣대는 헌법입니다. 헌법. 그런데 헌법적 잣대로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헌법 제66조에 적힌 대통령의 책무를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책무를 다 위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당대표로 당선되면은 국민을 이끌고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반법치적, 반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입니다. 그냥 규탄만 해서는 안 되죠. 방법론은 고발을 한다든지 탄핵을 한다든지 국민저항운동을 한다든지 거리로 나온다든지
하는 이런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토론이, 구체적 토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정도예요. 특검을 해야 된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비판은 하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대안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안,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제는 실무적 이야기가 나와야 공허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딱딱하고 수치로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실감이 오지 않아요. 경제 문제는 예컨대 일본의 이케다 수상이 이야기했던 대로 소득 배정이다. 소득 배정.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소득 배정. 그런데 경제에 대한 깊은 생각이나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경제를 무시하면은 선거에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낭비성 복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낭비성 복지에 대한 비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무상급식에 반대해가지고 주민투표까지 제안했다가 부결되니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물러났는데 그 정도로 이 낭비성 복지에 자기 정치성을 걸었던 사람인데 이번 토론에서 이 낭비성 복지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적폐란 이름의 정치보복수사, 정치보복수사로 전직 대통령 2사람이 구속되고 하는 등등, 더구나 방공자유투사들을 골라서 집어넣고 있는 이 현상이 이게 뭐냐? 이른바 적폐 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수사의 실체가 뭐냐? 이것은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지금 잡아넣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시중의 목소리가 이 토론과 연설에서 담겨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은 이 반대 입장을 상당히 했습니다. 상당히 펴고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에도 나서고 했는데 이번 토론 때는 이게 심도 있게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군대의 문제입니다. 국군의 문제입니다. 국군의 정치화입니다. 이 군대가 정치화하고 있어요. 국가는 군대 위에 서 있는 조직입니다. 군대가 없으면 국가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군은 건국의 초석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 민주화의 울타리. 지금 남은 것은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마당에서 무력 뒷받침을 해가지고 인류국가를 만들어서 동북아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위대한 역할을 했고 위대한 역할을 앞두고 있는 이 국군이 좌파 정권 들어서고 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치 집단 비슷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심지어 5.18 때 광주에 출동한 헬기 조종사들이 단 한 사람도 내가 쏘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보고를 낼 정도로 이 대한민국 국군이 청와대의 부속기관처럼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토론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질적인 문제, 한국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를 잡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지나간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를 놓고 말꼬리 잡는 이런
토론을 이어가면 국민들이 식상합니다. 이미 이 토론이 되풀이 될수록 좀 지루한 느낌을 받는 게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같은 말이 계속. 원론적인 말이 계속 반복돼요. 국민들의 마음을 잡는, 영혼을 잡는 그런 명언이라든지 직격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거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는 이게 명언이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대동단결, 백의종군 분진 합격해서 그 당명대로 자유도 지키고 한국도 지켜야 할 정당이고,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념 정도로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영혼의 일부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그런 치열한 점, 그런 집념, 그런 정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좀 근사한 토론이나 근사한 연설을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